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에 사람이 생겨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것이 자본주의다. 물멸교환에서 지금 화폐까지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의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이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인데 어떤 사람은 잘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나는 자본주의를 잘 이용했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자본주의에 이용을 당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오늘 그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볼 건데 오늘 사례는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인데요. 비록 나이와 세대는 다르지만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나이와 세대를 떠나서 지금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다 큰 자녀들에게나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모두의 자본주의 이용할 것인가 이용당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자, 모두의 자본주의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용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인데 이들은 시세 7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아파트를 자기 돈 2억 원, 그 다음에 담보대출 3억 원, 부모로부터 각각 1억 원씩, 그러니까 양가 부모로부터 1억 원씩 정려 2억 원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세후 세금 떼고 600만 원 정도 되고 자녀가 2명, 하나는 유치원, 하나는 어린이집. 자, 그러다 보니까 육아비와 대출 원리금 상한으로 월 140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생활비는 아무리 아껴서도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쓰고 나면 남는 돈은 10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돈은 1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해요. 자, 이 같은 재정 형편을 토대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안을 해 드렸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역제안을 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제안을 해 드렸냐면 당장에 월 현금 흐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이 돈을 연금자산과 목돈 마련을 목표로 월 적금식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면 좋겠고 현재 목돈 1억 원 중에서 8천만 원은 대출 상환에 쓰자. 그렇게 하면 원리금 상환액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2천만 원 정도는 비상예비자금으로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할 수 있으니까 비상예비자금으로 쓰자. 그러니까 결론 1억 원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관심사였는데 저는 8천원 빚을 갖고 2천 정도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예비자금으로 쓰자. 그리고 매달 현금 남는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하자. 적금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왠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 자, 그러다가 대뜸 남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돈 1억 원을 대출 갚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어떨지. 자, 남편의 생각은 어떠냐면 충분히 공감되는 생각입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올라서 거품이라는데 폭락할 때를 기다려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주식은 결국 우상향, 오른다는데 하는 생각이죠. 사실 주식 투자는 과거에도 남편이 몇 차례 했지만 결과적으로 번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손해봤다는 소리. 또한 이 적금식 투자로 언제 빚 갚고 돈을 모을지 아득하다. 자, 그런 솔직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아내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의견이 어떤지. 그러니까 아내도 혹시 손해보면 어쩌나 싶은 걱정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는 은근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뜻이죠. 자, 모두의 자본주의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이 지구에 사람이 태어날 때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자본주의니까 결국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건강한 투자와 탐욕이 섞여 있습니다. 이 건강한 투자와 탐욕이 섞여 있으면서 투자 시장을 우상향시킵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이 건전한 투자만 한다면
주식시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좋은 기업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실거주용 주택만 원한다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거주용이니까. 물론 실거주용도 나중에는 사고 팔고 하겠지만 실거주용이 아니라 매매 차익, 양도소득을 기대하거나 또는 뭐 임대소득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거주용 주택만 원한다면 시장도 없고 건설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계속 지속 성장합니다. 다만 수많은 오르내림과 심지어 폭락도 존재하죠. 이때 대부분의 폭락은 탐욕에 유혹된 투자자들이 만든 거품으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왜 손해봅니까? 거품이 생겼을 때 뛰어들고 거품이 꺼졌을 때 손해를 보죠. 그런 현상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에 이용을 당한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에 이용을 당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잘 이용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남편의 생각처럼 폭락을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투자하는 것도 자본주의를 잘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바닥일지 알 수 없고 막상 많이 떨어졌는데도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죠. 그때 엄청나게 불안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자. 자본주의의 평균적인 성장을 믿는다면 자본주의의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이 결국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국가별로 대표지수 ETF, 종목 산업별 ETF보다는 국가별 대표지수, 예컨대 미국 같으면 S&P 500, 나스닥 100, 한국 같으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등등이죠. 자,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지자. 두 번째, 성실하게 투자하자. 결국은 우상향 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오르내림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매달 투자하자. 구체적으로는 적금식으로 투자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윳돈으로 투자하자. 여윳돈이 아니면 성실하게 투자할 수 없죠. 시간을 인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하고, 만약 목돈인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예컨대 뭐 배당부 플러스 알파라든지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죠. 자, 그런데 이들 부부를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성실하게 투자했던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적지 않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 3억은 엄청 큰 돈이죠. 물론 집을 구입할 때는 현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도 1억 원 모두를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분들하고 타협을 한 것이 이렇습니다. 첫째, 매월 가처분 소득으로 지금부터 적금식 투자를 시작한다. 이것은 동의. 두 번째, 목돈 1억 원 가운데 저는 8천만 원은 대출 상환, 2천만 원은 비상예비자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금 합의해서 5천만 원만 대출금을 상환하고 2천만 원 비상예비자금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3천만 원이 남죠. 이 3천만 원은 투자 대기 자금으로 구별한 다음에 매달 적금식 투자를 하다가 투자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때, 즉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적금식 투자에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대단히 만족하셨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대화 속에서 어떤 타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고 상담을 오셨던 분들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오늘은 모두의 자본주의 이용할까? 이용당할까?라는 아주 유익한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 또 여러분들의 다 큰 자녀들의 재정 관리에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